버스 운전 횡단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처벌이 가벼운 것도 한 이유라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입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선 버스에서 한 승객이 기사에게 다가와 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기사가 안 된다고 하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기사를 내리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더니 창문을 열고 도망을 칩니다.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쳤다며 두 남성이 차를 멈춰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기사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기사가 운전하려 하자 핸들까지 낚아채려고 합니다. 망치로 기사 머리를 내려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정류장이 아니어서 못 내린다고 하자 버스 출입문을 발로 차 유리창을 깬 뒤 뛰어내리는 승객도 있습니다. 한 노인은 버스에서 내린 뒤 운전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며 둔기로 운전석 유리창을 부숴버립니다. 我一个人制止不过来，因为他喝的酒劲很大，后边同车的很多乘客也非常感谢他们。 버스 기사가 이렇게 순환을 당하는 것은 처벌이 가벼운 것도 한몫한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관련법은 공공교통수단에서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최대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도로 위 분노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옵니다. 달리던 버스 안에서 기사를 마구잡이로 폭행한 50대 트럭 운전기사가 붙잡혔습니다. 차로를 양보해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정용진 기자입니다. 트럭 한 대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더니 버스 앞을 가로막습니다. 잠시 후 트럭에서 내린 남성이 버스에 오르더니 기사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합니다. 버스가 도로를 달리는 중에도 위협은 계속됩니다. 버스가 교차로에 멈춰서자 이번엔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도 모자라 손목을 꺾기까지 합니다. 버스에 올라탄 트럭 운전자는 이곳에서 운전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했는데요.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0여 명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멱살을 잡고 흔드니까 당연히 이렇게 핸들을 흔들잖아요. 흔들면서 그 가드레일도 받을 뻔하고 옆에 주차된 차들 좀 받을 뻔하고 좀 위험했었습니다. 트럭 운전기사 54살 A씨가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며 버스 기사를 폭행한 것. 운행 중인 차량의 기사를 폭행하게 되면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폭행죄에 비해 가중처벌됩니다. 지난해 버스 등 대중교통 기사를 폭행해 검거된 인원은 3,100여 명. 처벌은 강화됐지만 아직도 하루 평균 10명 가까운 기사가 폭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용진입니다.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사고가 난 차량을 옮겨달라는 말의 격분에 버스기사를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무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시내버스에 올라타더니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듭니다. 승객들이 말려보지만 오히려 발길질까지 하며 난동을 부립니다. 놀란 승객 20여 명은 황급히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수습 중이던 30살 조모 씨가 차부터 먼저 옮겨달라는 버스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기사를 폭행한 겁니다. 폭행 뒤 승객들의 만류에도 버스기사를 계속 위협하던 조 씨는 경찰이 나타난 뒤에서야 난동을 멈췄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일반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현행법상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지만 운행 중이 아니라 정차 상태일 때는 적용이 모호해집니다. 승객이 승하차를 접촉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차가 정차된 상태에서 특가법이 적용 안 돼요.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람은 무려 14,000여 명. 하지만 승객 안전까지 감안한 가중처벌은 제한적으로 적용되면서 구속된 사람은 1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빨간 모자를 쓴 남성이 버스를 탑니다. 빈자리가 많지만 자리에 앉지 않고 버스기사 옆에 서성댑니다. 기사와 말다툼을 하는가 싶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고 빈자리에 앉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일어나 기사 옆으로 가서 손을 들어 기사를 위협합니다. 잠깐만요. 그 뒤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주먹을 한 2번 들어요. 안 때리니까 안 때리겠지. 근데 또 느닷없이가지고 그냥 얼굴을 가격을 하더라고요. 운전기사는 정신을 잃었고 시속 50-60km로 달리던 버스는 도로를 벗어나 인도를 덮쳤습니다. 달리던 버스는 가로수를 넘어뜨리고 표지판 기둥을 밟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기사와 가해자 60대 김모 씨, 승객 18명 등 총 20명이 갈비뼈와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승객 중 3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는 운전기사가 김 씨에게 라디오 볼륨을 줄여달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라디오 크게 틀어서 그 둘이 싸우다가 운전도 많이 드시고. 경찰은 골절상을 입은 가해자 김 씨의 병세가 호전되는 대로 운전자 폭행 혐의로 조사한 뒤 입건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밤사이 세계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한 버스 승객의 무분별한 행동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남성이 버스 기사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승객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요구하고 다시 주행을 시작하는데요. 화를 참지 못한 이 남성의 강한 가격에 기사는 의식을 잃고 곧 차량은 마주오는 버스를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충돌로 두 버스를 비롯해 옆에서 달리다 휘말리게 된 승용차 3대도 크게 파손됐는데요. 사고로 11명이 부상했고 기사를 폭행한 남성은 체포됐습니다. 승객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고 기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비가 붙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이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구름에 뒤덮여 있을 정도로 높은 절벽에서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중국 윈난성 자오퉁에서 진행되고 있는 윙수트 점프 대회인데요. 20개국에서 온 50명 이상의 선수들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결승전은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되며 대회 외에도 열기구 비행 등의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TV 토론회를 마친 두 정치인이 결국 주먹 다짐을 벌였습니다. 싸움은 볼로디미르 파라슈크 국회의원이 올렉산드르 빌쿨 전 부총리를 갑자기 공격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의 EU 탈퇴를 두고 토론회 내내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고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분을 삭히지 못한 파라슈크 의원이 방송국을 나서는 길에 주먹을 날리면서 결국 경호원까지 뒤엉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정계 내에서도 앙숙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먹 다짐 후에도 파라슈크 의원은 건물 밖에 세워진 빌쿨 전 부총리의 차량을 훼손하는 등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남성이 특수 제작된 의수를 착용한 채로 염소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실제로 풀을 뜯어먹으며 염소와 교감을 시도하는데요. 연구를 위해 스위스 알프스 일대에서 염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안 염소처럼 살아왔던 토머스 투에이츠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열린 이그 노벨 시상식에서 생물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주유소에서 한 여성이 도둑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자신의 지갑을 훔치던 남성을 발견하자 여성은 도둑의 차량에 올라타기까지 하며 저지를 시도하는데요. 지갑 주인은 결국 바닥에 떨어지고 도주 차량은 여성의 발목을 그대로 밟고 지나갑니다. 여성의 부상은 다행히 타박상에 그쳤지만 범인은 아직 도주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의 세계였습니다. 오늘 아침 경기도 고양시에서 60대 승객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술에 취한 60살 김모 씨가 들고 탄 휴대용 오디오의 소리가 너무 커서 버스 기사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욕을 하며 기사와 실랑이를 벌였고 급기야 팔을 휘두르며 기사를 위협했습니다. 승객은 운전석 보호 유리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기사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 부위를 맞은 운전자가 핸들을 놓치면서 버스는 이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미끄러져 앞에 있는 표지판 기둥까지 들이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물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까지 모두 20명이 다쳤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앞좌석까지 쏠려가지고 굴러서 내려온 거 다른 분들은 뭐 갈비뼈가 부러지신 분도 계시고 4명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서 그로 인해 사람들이 다쳤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으로 최소한 3년에서 제일 많을 때는 30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2009년부터 재작년까지 5년간 버스와 택시기사를 폭행해 입건된 사람은 19,000여 명, 하루 10명꼴이나 됩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도로 위에 멈춰선 버스 앞으로 순찰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습니다. 버스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을 경찰이 끌어내다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수갑 뒤로 이렇게 차가지고 뒤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밀치거나 하곤 했죠. 이렇게. 몸부림치고 이러긴 했어요. 많이 애먹으셨어요. 그 두 분 갖고는 못 하시더라고요. 44살 이모 씨가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난동을 부린 건 지난달 26일. 이 씨는 퇴근 인파로 붐비던 저녁 시간에 시내버스에 올라타 버스기사를 일방적으로 때렸습니다. 앞차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가버렸다며 뒤따라온 애꿎은 다른 버스기사에게 화풀이 한 겁니다.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탄 이 씨가 난동을 부리면서 버스는 20m를 채 가지 못하고 이곳에 다시 멈춰섰습니다. 15분 동안 계속된 이 씨의 폭행으로 기사 40살 김모 씨가 다치고 버스 단말기와 유리창도 부서졌습니다. 핸드폰으로 이제 위협을 주더라고요. 텔레폰처럼 막 앞에 단말기 막 부시면서 유리창 깨면서 욕하다가 그때부터 시작해 갑자기 주먹이 날라오더라고요. 얼굴로. 이 씨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격렬하게 저항하다 결국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습니다. 결론은 술이 챈 거죠. 맨정신 안 하고 술 챘으니까 이제 앞에 차가 먼저 가니까 안 태우고 가니까 이제 뒷차한테 화풀이 한 거죠. 경찰은 버스기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이 씨를 구속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Thank you.
네. 이 중국엔 여성 버스 운전기사들이 많은데요. 이 버스에서 막무가내로 소동을 벌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승객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주룡 특파원입니다. 달리는 버스에서 한 여성 승객이 여성 기사에게 거친 말을 쏟아내더니 갑자기 핸들을 꺾습니다. 다리 위에서 세워달라고 요구했는데 기사가 위험하다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2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 승객이 이 난동 여성을 제지하면서 아찔한 순간은 넘겼습니다. 桥上面那个发生什么后果谁也不知道，就是抱住方向盘，然后要把那个车子赶快刹住。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자 승객을 말리다 발로 차이고 버스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폭행을 당한 여성 기사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여성 기사도 담배를 물고 차를 타는 남성을 제지했다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냉방 중인 버스 안에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다가 여성 승객으로부터 곤욕을 치른 운전기사도 있습니다. 중국에선 막무가내 승객들 때문에 버스 기사들이 순환을 겪는 일이 많은데 특히 여성 기사들이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고주룡입니다. 달리는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이 내릴 정류장을 그냥 지나쳤다는 게 이유였는데 상당히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을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 뒷문에 서 있던 40대 남성이 화가 난 듯 운전기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버스기사를 향해 삿대질하고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듯 들고 있던 책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듭니다. 운행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막무가내로 5분 동안 폭행한 남성은 49살 강모 씨. 소주 한 병 반을 마시고 버스를 탄 강 씨가 폭력을 휘두른 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서야 할 곳에 버스를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버스 기사는 강 씨가 벨을 한참 지나 눌렀다고 말합니다. 배를 안 눌리고 자기가 내릴 곳을 지나니까 막 욕을 하면서 그냥 막 손찌검을 하더라고요. 막 사정없이 막 들이패는데. 버스 기사는 폭행을 당하는 가운데도 가까스로 주차 브레이크를 당겨 대형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1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특가법으로 처리합니다. 네, 특정범죄 가중처벌하는 법률이 바르고 막 운전자 폭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찰은 강 씨를 불러 조사한 뒤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내려야 할 곳에 세워주질 않는다면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기사가 긴급히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서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버스 뒷문에 서 있던 남성이 갑자기 운전석을 향해 다가옵니다. 남성은 다짜고짜 버스 기사를 향해 삿대질하더니 기사의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들고 있던 책으로 머리를 내려치는가 하면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도 합니다. 소주 한 병 반을 마시고 버스에 탄 남성은 자신이 내려야 할 곳에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5분 가까이 기사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이분은 하차비를 안 누르고 정류장을 서행으로 통과하니까 막 욕을 하면서 나오면서 하차비를 눌러가지고 안 섰다고 굉장히 막 많은 욕을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려주려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때린 거죠. 한 10분에서 15분요. 버스에는 주먹을 휘두른 남성 이외에도 승객이 10명이나 더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기사가 폭행을 당하던 중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해 버스가 움직이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폭행보다는 가중의 처를 받습니다. 승객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데 진짜 잘못 폭행하면 사고 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경찰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49살 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왜 안 세워?
자신이 내려야 할 곳에 세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행 중이던 버스 운전기사님을 폭행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화면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아무리 화가 나도 술 먹었다 하더라도 버스 안 세웠다는 이유로요. 갑자기 기사 옆으로 다가오더니 안 들어도 알겠습니다. 온갖 욕설과 함께 저렇게 옆에 있는 책자로 집어 던지고 완전 폭행의 정도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다짜고짜 삿대질, 멱살잡이, 그리고 책으로 내려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소주 한 병만 마셨답니다. 5분 가까이 기사에게 손찌검했습니다. 자, 일단 버스기사 폭행,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 가중처벌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워낙에 이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특별법을 개정을 통해서 가중처벌하게 이제 규정은 들어와 있고요. 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단순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만약에 그 피가 커서 상해죄로 규율이 되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정역이 취하는데 쉽게 말하면 강도죄랑 형량이 똑같습니다. 예. 굉장히 엄하게 처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버스가요, 그나마 옆에 이제 기어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를 하잖아요. 그걸 기사님이 해놨답니다. 맞는 와중에도. 그랬으니까 버스가 저랬었지, 만약에 버스가 운행 중이었거나, 버스가 저 때린 사람이 따졌겠어요? 정말 안에 승객들이 10명이나 타고 있었다는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운전기사에 대한 그런 폭행의 경우에는 승객에 대한 안전에 굉장히 큰 위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요. 예. 조금 전에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이제 특가법이라고 그러죠.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5조의 10에 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경우에 가중처벌인데요. 이 규정에 보면 지금 화면 보시면은 차가 멈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행 중인 차로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조항에 혹시 이런 논란이 있을까봐 이런 여객운송 자동차의 경우에는 승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서 잠시 멈춘 경우에도 운행 중인 차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런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에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엄벌해야 된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예. 내려야 할 곳에 세워주질 않는다면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기사가 긴급히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서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버스 뒷문에 서 있던 남성이 갑자기 운전석을 향해 다가옵니다. 남성은 다짜고짜 버스 기사를 향해 삿대질하더니 기사의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들고 있던 책으로 머리를 내려치는가 하면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도 합니다. 소주 한 병 반을 마시고 버스에 탄 남성은 자신이 내려야 할 곳에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5분 가까이 기사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이분은 하차비를 안 누르고 정류장을 서행으로 통과하니까 막 욕을 하면서 나오면서 하차비를 눌러가지고 안 섰다고 굉장히 많은 욕을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려주려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때린 거죠. 한 10분에서 15분요. 버스에는 주먹을 휘두른 남성 이외에도 승객이 10명이나 더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기사가 폭행을 당하던 중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해 버스가 움직이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폭행보다는 가중의 처를 받습니다. 승객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데 진짜 잘못 폭행하면 사고 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경찰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49살 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버스 뒷문에 서 있던 남성이 갑자기 운전석을 향해 다가옵니다. 남성은 다짜고짜 버스 기사를 향해 삿대질하더니 기사의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들고 있던 책으로 머리를 내려치는가 하면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도 합니다. 소주 한 병 반을 마시고 버스에 탄 남성은 자신이 내려야 할 곳에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5분 가까이 기사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이분은 하차비를 안 누르고 정류장을 서행으로 통과하니까 막 욕을 하면서 나오면서 하차비를 눌러가지고 안 섰다고 굉장히 많은 욕을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려주려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때린 거죠. 한 10분에서 15분요. 버스에는 주먹을 휘두른 남성 이외에도 승객이 10명이나 더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기사가 폭행을 당하던 중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해 버스가 움직이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특가버스 운전자 폭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폭행보다는 가중에서 봤을 때 승객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데 진짜 잘못 폭행하면 사고 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경찰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49살 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이 중국엔 여성 버스 운전기사들이 많은데요. 이 버스에서 막무가내로 소동을 벌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승객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주룡 특파원입니다. 달리는 버스에서 한 여성 승객이 여성 기사에게 거친 말을 쏟아내더니 갑자기 핸들을 꺾습니다. 다리 위에서 세워달라고 요구했는데 기사가 위험하다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2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 승객이 이 난동 여성을 제지하면서 아찔한 순간은 넘겼습니다. 桥上面那个发生什么后果谁也不知道，就是抱住方向盘，然后要把那个车子赶快刹住。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자 승객을 말리다 발로 차이고 버스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폭행을 당한 여성 기사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여성 기사도 담배를 물고 차를 타는 남성을 제지했다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냉방 중인 버스 안에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다가 여성 승객으로부터 곤욕을 치른 운전기사도 있습니다. 중국에선 막무가내 승객들 때문에 버스 기사들이 순환을 겪는 일이 많은데 특히 여성 기사들이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고주룡입니다. 안동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40대 여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한 해당 교사는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어제 오전 8시 40분 1교시 준비로 분주한 교무실 안이었습니다. 이 학교 3학년 담임 48살 여교사 뒤로 14살 K모 군이 달려와 여교사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가격한 겁니다. 들어와서 아마 얼굴을 이렇게 쳤더니 뒤에서 바로 이제 넘어졌죠. 치기 전에 교실에서 있다가 통제가 안 돼가지고 운동장에 나가지고 소리를 오래오래 지르고. K군은 폭행 직전 소지품 검사에서 흡연 사실이 발각되면서 담임인 여교사로부터 교실에서 훈계를 받은 상태. K군이 교실에서 욕설을 하며 거칠게 반항하자 훈육에 어려움을 느낀 담임 선생이 교무실로 내려와 교장과 의논하던 찰나 학생이 교무실까지 쫓아와 행패를 부린 겁니다. 학생은 키 180cm, 몸무게 90kg이 넘는 거구였습니다. 보다 못한 동료 교사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해당 학교는 학생에게 교권 침해 명목으로 10일의 출석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교사는 충격으로 인해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 치료를 하셨고 교권 보호, 힐링 연수 프로그램도 있고 치료 프로그램도 있고 충분하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최근 구미에서 고등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다 제지를 받자 30대 여교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는 등 교사 폭행과 폭언 등 교권 침해 사례는 해마다 5,000건 가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한밤중 2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남성에게 성폭행 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을 위기에서 구하고 용의자를 붙잡은 이들은 용감한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의 한 고등학교 인근 골목길. 지난 14일 밤 11시쯤 기숙사로 돌아가던 고등학생 3명이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해서. 근데 장난칠 때 그 목소리가 아니어가지고 셋 다 딱 돌아보니까 바로 도망치고 계셔서 언니는 못 걷고 계시고. 골목길에서는 한 남성이 20대 여성의 목을 졸라 누른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골목길에서 달아나는 남성을 70여 미터를 추격한 끝에 붙잡았습니다. 학생들이 남성을 붙잡은 채 피해 여성을 안심시키고 경찰을 부르는 동안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범이니까 누가
구조 요청을 했고 이제 잡았으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붙잡힌 남성은 30살 전모 씨로 성범죄로 실형을 산 뒤 지난해 출소해 전자발찌까지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 길을 지나가서 다행인 것 같아요. 왜요? 아무도 없었으면 진짜 사고 나고 못 잡았을 것 같으니까. 경찰은 학생들로부터 전씨를 넘겨받아 구속하고 고교생 3명에게 표창장을 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네, 윤 기자, 이번 사건에서도 용감한 시민들의 저지가 없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칠 뻔했죠? 네,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서 용감한 시민들의 저지가 없었다면 더 큰 화를 불러올 뻔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비명 속에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광란의 상황.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범인을 가로막고 제지하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명지대 무예과 이각수 교수는 흉기를 들고 날뛰는 범인을 발견하고는 쫓아가 발길질로 범인을 제지합니다. 제압할 수 있는 제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서운 게 없었고 저 증거를 볼 적에 많은 시민을 더 다치게 하겠구나 이 생각에 빨리 제압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 교수가 아니었다면 김 씨의 계속되는 칼부림에 조 씨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시민들도 범인이 달아나는 것을 보고는 따라가 도망가지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시민들이 몇 명이서 잡으라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걸어오는 것이 보였고 가해자가 칼을 들고 손에 이제 피가 묻어 있는 것이 저한테 목격됐어요. 그래서 이 우산으로 어깨를 치고 이걸로 찔렀어요. 한 시민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고는 급히 자신의 속옷을 벗어 지혈하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자신들도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용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지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어제 여의도 국회 앞 거리 한복판에서 끔찍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직장 내 갈등에서 시작된 원한 범죄가 해인들을 향한 무차별 폭행으로 번졌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6분, 29살 김모 씨가 국회 맞은편 거리에서 옛 직장 동료인 남녀 2명을 칼로 찔렀습니다. 김 씨는 이후 달아나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길 가던 남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술이 좀 많이 취해서 좀 이 몽롱한 상태인 것 같았어요. 설마 지나가는 사람을 찌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와 대치하다 사건 발생 14분 만에 테이저건, 즉 전기총을 쏴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위험만 당하고 결국 그 직장 동료들이 본인을 험담해서 결국 자기가 퇴사하게 됐다. 이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전직 동료였던 첫 번째 피해자 김 씨는 칼에 깊게 찔려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중태입니다. 나머지 피해자 3명도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CT나 지금 이제 뭐 혈압 수치 그리고 그런 거 보면 그냥 지켜볼 것 같아요. 현장에 있던 수백 명의 시민들은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용의자 김모 씨가 흉기를 휘두른 현장입니다. 도로에 피해자 4명이 흘린 피가 흥건합니다. 시민들은 느닷없이 벌어진 여의도 한복판 난동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도망가면서 또 아가씨를 또 찌르고. 느닷없는 범죄에 희생당한 피해자 가족들도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어 세상에. SNS를 비롯한 온라인에는 놀란 시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점점 무서워진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이번엔 여의도 내 같은 글과 함께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사진이 삽시간에 온라인을 타고 퍼졌습니다. 특히 여의도를 직장으로 둔 사람들은 경찰 경비가 삼엄한 국회의사당 지근거리에서 벌어진 흉악범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짜 나한테도 닥칠 수 있겠구나. 남일 같지가 않았어요. 시민들은 세상을 불안하게 하는 흉악범죄에 경찰이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네, 하루 1,000만 명 이상이 이용한다는 지하철. 그만큼 황당한 사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지하철 알몸녀가 논란이 됐는데 이번엔 서울 지하철에 깡패 할머니가 등장했습니다. 경찰까지 당황스럽게 하는 지하철 속 불편한 사건과 그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맞은편 여성을 때릴 듯 위협합니다. 다시 자리에 앉은 할머니. 뭐에 화가 났는지 다짜고짜 욕설을 내뱉습니다. 급기야 바닥에 있던 검은 봉지를 집어던지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보다 못한 남성이 뜯어말려 보지만 제재하기가 힘듭니다. 할머니의 행태는 잠시 후 잠잠해졌지만 이 불안한 광경은 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정상이 아닌 것 같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다른 칸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지하철 2호선에서 꽤나 유명한 이른바 깡패 할머니. 9년 정도를 줄곧 잠실나루역에서 타고 내리며 이렇게 행패를 부려왔지만 나이 드신 할머니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영무원들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9년 전서부터 그렇게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할머니는 우리 직원들도 어떻게 대책이 안 서서 남자들한테는 잘 안 부리고 여자분들한테만 그렇게 유혹짓거리를 그렇게 심하게 해요. 이틀 전 부산 지하철에서는 이른바 알몸녀가 등장했습니다. 한 20대 여성이 옷을 홀딱 벗은 상태로 승강장에 쓰러져 있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변 사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지하철 속 해프닝. 담배를 피우며 행패를 부리던 지하철 담배녀와 개똥녀, 지하철 막말람 등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곳은 자신의 정체성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환상이나 공격성을 잠깐 표현함으로써 그것이 분출되는 어떤 쾌감을 경험할 수 있고. 하루 1,000만 명 이상이 타는 지하철. 그 속에서 벌어지는 불안하고 민망한 장면들은 복잡하고 거대한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피할 수 없는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진료를 받는 도중에 마취 등으로 의식이 흐려지는 틈을 타서 의사들이 환자를 성추행하는 사건 많이 들리는데요. 이 병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병원장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항의하는 시위인데요. 병원장은 정당한 진료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등장했습니다. 그 사연을 오늘 긴급 출동해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25일 광주의 한 내과 병원 앞. 비 내리는 궂은 날씨에 한 여성이 홀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주변에는 대형 현수막까지 설치했습니다. 수치스러워서 말하기가 되게 힘드는데요. 진료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초음파 기계로 젤을 발라서 여기저기를 문지르다가 속옷을 다 벗기고 나중에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유사성 행위를 했어요. 지난 8월 5일 수면 내시경을 받고 마취해서 깬 김 씨는 초음파 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초음파를 하자고 권했어요. 거의 제가 몸이 다 이렇게 의지가 돼갖고 이렇게 저를 안다시피 해서 데리고 갔기 때문에 마취도 덜 깬 상태에서 의사를 따라 들어간 초음파실. 김 씨가 주장한 바로는 그곳에서 의사가 초음파 검사용 젤을 김 씨의 몸에 바르며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상한 느낌에 화를 내고 병원을 나온 김 씨. 그 길로 원스톱 센터를 찾아 원장을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국가시에다가 강제노래 해갖고 해봤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 진술대로라면 성추행 당시 사용되었다는 초음파 젤이 추행당한 신체 부위에서 나와야 하지만 검출되지 않았던 것. 게다가 거짓말 탐지 검사 결과 김 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나온 겁니다. 의사만 이제 제의를 했다고 혹시 아주머니 거짓말 탐지라도 해보시랍니까? 의사는 이제 불응하니까 못하고 아주머니만 했는데 아주머니 반응이 거짓 반응이 나타나버리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켓 시위 중인 겁니다.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씨의 1인 시위는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의사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성추행을 주장한 김 씨와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에 꼬리뼈가 아프다 해서 이제 그 항문 쪽으로 이제 농양이 있는가 이를 이제 보려고 조금 더 안으로 넣어서 봐드릴까요? 이제 그건 이제 좀 실례되는 부분이잖아요. 항문 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화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
이렇게 진료를 하냐고 그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당황했죠. 의사로서의 정당한 의료 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원장. 그리고 김 씨가 이 사건을 빌미로 돈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해갖고 막 조작하고 결국에는 2억을 요구하잖아요. 나는 너 왜 검찰 같아? 너 왜 뭘 합의했냐고 그럽니다. 아니 나 저 변호사비 1,000만 원, 2,000만 원 내니까 나 700만 원 얘기한 거고 그 여자는 2억 얘기합니다. 하지만 김 씨 역시 원장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박합니다. 아닙니다. 홧김에 한 소리입니다. 자기가 700만 원 합의금을 갖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배, 20배, 30배를 갖고서 해요. 내가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돈이 아닌 의사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는 김 씨. 철저한 수사하고 처벌이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시위를 하던 중 자신도 똑같은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한 여성의 제보를 받았다는 김 씨. 취재진에게 들려준 이 여성과의 대화입니다. 초음파하고 수면내시경 때 제가 한번 당했어요. 5만 원을 주면서 주머니에서 계산하면서 계산하라고 해서 이건 의도적인 거잖아요. 그때부터 우울증이 좀 제가 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진짜 경찰서에 가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았는데 또 다른 피해자가 등장한 것에 대해 병원장은 어떤 입장일까? 아니 그런 억울한 상황이 나한테 와서 정신과 치료도 보상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돈 노리고 왔는 거 뭐 그걸 우리 병원에서 그걸 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또 다른 뭐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해야 돼요.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이 재수사하고 있는 상황. 원장은 이번에도 무혐의로 결론 난다면 김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입니다. 의사들을 만만히 이렇게 봉으로 보고 이렇게 정당한 의사의 행위였는데도 어떤 수단과 목적을 가지고 저를 피폐하게 만든 이 행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그 책임을 끝까지 좀 묻고 그 여자가 벌을 좀 받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추행이냐 진료의 한 부분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진료실 내의 성추행 공방.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목격자나 뚜렷한 증거가 없어 진실을 밝히기 더욱 어렵습니다. 성추행 부분을 입증하려면 결국 경찰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좀 답답한 실정입니다. 성추행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료행위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를테면 환자가 탈의를 하는 상태라든지 이런 경우 그런 진료를 할 때는 CCTV를 반드시 설치되어 있는 방 내실에서 정상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면 보다 투명성 있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명예훼손으로 당했다고 주장하는 원장, 의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김 씨. 그들의 진실 공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긴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는 건 바로 119죠. 네. 그런데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이 구급 차량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해당 구급대원은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성추행을 둘러싼 두 사람의 진실 공방, 오늘 긴급 출동해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9일 새벽 2시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30대 주부가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수면 유도제를 복용한 여성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게 발견됐습니다. 곧바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여성. 다행히 생명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이 여성은 병원 이송 중 구급대원이 가슴과 중요 부위를 만졌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성은 구급대원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구급대원은 명예훼손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만졌다, 한 사람은 안 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급대원 서모 씨를 찾아갔지만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취재진은 서 씨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제 입장은 크게 다르게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제가 발언하는 거는 최대한 좀 자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취재진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유정 씨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이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그 음모가 달 정도로 너무 창피했었거든요. 김 씨의 증언들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흔들면서 하면서 가슴, 유두부분을 이렇게 비비시는 거예요. 모유를 먹으면서 한쪽 손으로는 아기가 만져요. 그 모유 먹는 아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다음 날 취재진은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소방서를 찾았습니다. 구급대원 서 씨가 김유정 씨를 추행한 것은 과연 사실일까? 수치심이나 어떤 모욕감을 느꼈다면 그거는 저희 직원이 과잉 행동을 했다고도 그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은 그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추정이 되고 의식 확인하는 차원에서 가슴 유두 부위를 꼬집었다. 가슴에 손을 댄 건 사실이지만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는 응급 조치였다는 겁니다. 다른 구급대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유두부분을 뭐 꼬집었다 이렇게는 그런 대우는 아마 없을 건데 그런 응급조치는 단호히 말해서 없습니다. 일반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응급조치일 뿐만 아니라 소방교육기관에서도 교육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남들 보기에도 좀 그렇고요. 호출시켜야 되고 이러니까 의식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거 말고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해라라고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진 않아요. 소방서 측은 수면 유도제를 복용한 김유정 씨가 응급조치를 성추행으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체는 움직이지 않았고 여자분의 의식 수준이 양호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김유정 씨의 주장은 다릅니다. 기억을 못하거나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몸이 그냥 가볍고 늘어진다는 그런 느낌 그런 것만 있었어요. 말을 이렇게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들리는 거랑 이런 거는 다 알았거든요. 약국에서 구입한 수면 유도제를 15알가량 삼켰다는 김유정 씨. 당시 의식이 있었다는 말은 사실일까? 완벽히 확 재우는 수면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약을 그 정도 먹으면은 생각은 일부는 완전히 잠이 들지 않고 그래서 반각성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면의학 전문의는 김유정 씨의 주장이 충분히 현실성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의 열쇠는 구급 차량에 설치된 CCTV. 지난 2010년부터 구급 차량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다음 날인 9월 10일, 김유정 씨 측은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구급 차량 내 CCTV 확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영상 그거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대요. 절차가 복잡하대요. 그래서 나중에 열흘이나 보름 후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공개가 가능하다고 했던 CCTV 영상이 사라지고 없다는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관련 업체 그 직원이 포맷을 해야지만 정상 작동이 되고 포맷을 하지 않고는 정상 작동이 힘들다. 고장난 CCTV 수리 과정에서 포맷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소방서 측의 입장. CCTV 녹화 내용 다 확보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포맷됐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그런데 소방서 측은 포맷됐다던 사건 당일 CCTV 영상이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10일 날 통화를 하고 그 외정 하드를 가져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녹화가 8월 10일 이후에는 안 된 거예요. 한 달치가. 그걸 9월 10일 날 예, 확인을 한 거죠? 예, 그렇죠. 통화한 이후에. 그렇다면 왜 소방서 측은 있지도 않은 CCTV 영상을 김유정 씨 측에 공개한다고 했던 걸까? 정황이 없는 와중에서 그렇게 미흡하게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상태인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안내를 했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김유정 씨 측은 소방서에서 일부러 증거를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얘기한 내용과 그 향후에 앞으로 그 사람들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니 일부러 지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희는. 문제의 CCTV 외장 하드는 현재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복구 중인 상황. 하지만 전문가들은 CCTV 영상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사가 걸린 가장 위급한 순간에 일어난 사건. 피해를 주장하는 김 씨와 구급대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결혼식이나 환갑잔치 때 이 부모님 대행, 자녀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요즘 아내 대행이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사실은 성매매 단속이 심해지면서 등장한 변종 성매매 하나였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변종 성매매 현장, 오늘의 긴급 출동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근 결혼식 하객 대행부터 부모 및 자녀 대행까지 역할 대행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아내 대행이라는 신종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취재진은 아내 대행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역할 대행 사이트에 글을 올린 한 여성을 만나보았습니다. 아내 대행을 해주시면 어떤 거를 해주실 수 있어요? 살림 본인보단 잘할 거라고. 청소, 빨래 다 정말 부부처럼. 가사일부터 모든 일을 아내 대신 해준다는 아내 대행.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 계약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넉넉한 뭔가 나한테 스폰이 다 되면 한두 달 이렇게 내가 집을 따들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뭐 포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그 방에 있는데 내가 정말 파출부처럼 뭐 살림만 해주러 와? 좀 그런 것 같아. 그건 아내 같지가 않잖아. 도우미 아줌마잖아. 약간 잠자리가 있어야지. 싫어? 너무 싫어해? 아내 대행이란 결국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였습니다. 전공이 교육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도우미처럼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교감 있으면 애인처럼 좀 지내고 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취재진이 만난 또 다른 여성. 아내 대행을 하겠다고 나선 그녀는 24살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약 성사 시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이 처음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들어 인터넷에 성매매 정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매매를 위한 역할 대행 서비스도 이 중 하나인 것입니다. 성매매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건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흥가와 지하철역 등에 뿌려지는 광고 명함들. 그런데 이 중 명함만 봐서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유명 야구 선수의 사진과 함께 스포츠용품점 광고 문구가 새겨진 명함. 취재진은 이곳으로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여기는 하드코어 시스템이라고요. 스케줄은 자유롭게 이제 동안에서 1시간 20분 동안. 야구용품점인 줄 알았던 전단지는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였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엉뚱하게 명함을 만든 것일까? 처음에는 공을 지갑이나 이런 데 명함 갖고 다니기 편하게끔 야구용품 등으로 이렇게 팔았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그래서 재밌게. 손님을 위해서라는 업소 직원의 설명. 경찰의 단속 또한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매매 업소들을 신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종 역할 대행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홍보물까지 갈수록 교묘해지는 성매매 수법.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박스운전 횡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